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그 UTXO라는 게 있어요. UTXO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 뭐냐면요. 소비되지 않은 거래의 출력 값을 UTXO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갑의 잔고를 얘기하는 거죠. 지갑의 잔고.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가 5비트코인을 박명수한테 주고 김구라가 1비트코인을 박명수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실제 박명수는 트랜잭션이 6비트코인 해가지고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트랜잭션이 하나 왔고 여기서 또 트랜잭션이 하나 왔기 때문에 박명수는 두 개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경규가 김국진이한테 2비트코인을 주고 강호동이 9비트코인을 주고 신동엽이가 1비트코인을 김국진에 줬다. 그러면 총 합해가지고 12비트코인을 완 트랜잭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김국진은 각각의 3개의 UTXO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비트코인, 9비트코인, 1비트코인에 대한 각각의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노홍철이한테 8비트코인을 줘야겠다. 8비트코인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가지고 있는 3개 중에서 8보다 큰 UTXO, 요거 하나하나를 UTXO라 그래요. 소비되지 않는 거래 출력의 값, 요거 하나하나, 트랜잭션 하나하나를 UTX라고 하는데, 요 UTXO 중에서 8비트코인 이상 되는 거 있죠? 이상 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보내주고 거기서 1비트코인 나오면 그것만 다시 원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김국진이가 이 상태에서 3개를 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노홍철이한테 8비트코인을 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2비트코인, 1비트코인, 1비트코인 이렇게 UTXO가 3개가 남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대명사로 비트코인 지갑을 좀 알아보면서 같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갑이 뭐냐?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은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 지갑이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지갑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QR코드도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QR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갑을 만들지 않으면 QR코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비트코인 주소, 공개키와 연결된 개인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관리해서 그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그쵸? 공개키죠. 그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개인키, 그 2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은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근데 비트코인 주소 공개키는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설치하면은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갑 하나는 여러 개의 주소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니까, 그쵸? 은행 안에 계좌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갑에 든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에 있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이
개인 키를 잊어먹으면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키가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개인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장부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오픈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개인키 오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은 암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데, 지갑 만들 때 만드는 암호하고 실제 개인키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갑을 만들 때, 지갑을 만들어서 보면 그 안에 개인키를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에 암호가 걸려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지갑을 열어서 개인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갑에 만드는 암호는 지갑을 열고 닫는 암호입니다. 지갑을 열고 닫는 암호. 그 다음에 요 개인키는 비트코인을 수정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갑의 암호도 그렇고 여기 개인키도 그렇고 절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은행의 비번하고 개인키하고 같다 그랬는데요. 은행의 비번은 은행 관련자는 알아요, 그죠? 은행 관련자는 아는데, 이 비트코인에 있는 개인키는 본인만 알아야 된다는 거.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폐는 다 구조가 블록체인형이니까. 물론 UTX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실제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UTXO라는 게 없고 여러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암호화폐마다 틀린데,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암호화폐 지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렇죠? 또 암호화폐 지갑이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가지고 제3자 대신에 그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실제 돈을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죠. 지갑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소프트웨어 지갑도 있고 하드웨어 지갑도 있고 종이 지갑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이로 된 지갑. 그리고 이제 작동 메커니즘별로 보면요, 핫 월렛이라는 게 있고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작동 메커니즘. 이제 핫 월렛은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지갑,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을 핫 월렛. 그 다음에 콜드 월렛은 차가운 지갑, 자주 안 열어도 되는 지갑. 거래소 같은 데서는요, 이 핫월렛, 콜드월렛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핫월렛은 한 30% 정도, 콜드월렛은 한 7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이 콜드월렛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지갑 공급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지갑보다 간편합니다. 하드웨어 지갑보다 간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하드웨어 지갑이요,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지갑은 종이에 QR코드 형태로 프린트된 지갑인데, 요거는 거스름돈을 못 줘요. 그냥 다 좋은데 얘는 그래서 통째로 주든지 통째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종이 지갑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작동 원리를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전반적인 지갑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저장하지 않아요.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실제 지갑이죠. 그쵸? 지갑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거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지갑이 하는 짓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 비트코인을 홍길동이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내 주소 만들어지고 홍길동의 주소를 거기다 입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내야 될 100원에 대해서, 100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정보죠. 그쵸? 내 주소, 그 다음에 상대방 주소, 내가 보내려고 하는 금액, 이게 바로 주고받을 때 필요한 정보죠. 그쵸? 지갑은 그걸 생성할 수가 있겠죠. 지갑을 만들면은 내 주소가 만들어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면은 QR코드가 됐든 아니면은 그 뭐 문자열이 됐든 간에 그 사람 주소를 내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개의 공개키와 개인키 쌍으로 구성이 된다고 돼 있고, 자, 지갑에는 공개키와 개인키 대응되는 영숫자 식별자인 공개주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코인이 전송될 수 있는 블록체인상의 특정한 위치가 되겠죠. 이 주소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주소는 누구한테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줘야지만 그 사람이 글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소는 공유할 수 있냐. 그 개인 키는 누구한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어떤 지갑을 쓰든 간에 암호화폐는 개인 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내가 어쨌든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디바이스는 뭐예요? PC나 스마트폰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하드웨어 월렛이 되든지. 그래서 이 개인 키, 다른 거는 손상되더라도 개인 키나 여러분들 니모닉이라고 하는 시드 문구가 있어요. 시드 문구. 그 문구가 있으면은 그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서 그 돈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돈을 보낸다고 하는 거는, 지갑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실제 코인 그 지갑에서 블록체인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아니고 이 주소에 저 주소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핫 월렛, 콜드 월렛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동 방식에 따라 핫 또는 콜드 월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핫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거, 따끈따끈한 거.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된 거, 오프라인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는 이제 여러분들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놨어. 넣어놨는데 1년 내내 아예 보지도 않아. 그냥 놔두고 그냥 거기서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보시는 분들 있잖아.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그 계좌를 줘야 할 일도 없고 회사를 볼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런 거는 콜드 월렛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하고 연결을 안 시켜놔. 왜? 해킹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해킹은 거래소 해킹입니다. 거래소 해킹.
거래소를 해킹하게 되면은, 해킹한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걸 해킹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연결 안 됐는데 해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래소 자산이 뭐 1만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는 한 30% 정도만 사고 팔아요. 나머지 70%는 그냥 묻어 놓습니다. 거의 뭐 거래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70%에 해당되는 그 암호화폐는 콜드 월렛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 지갑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거래소 많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거래소에서 와서 해킹을 하게 되면은 핫 월렛 30% 정도에 해당되는 요 돈만 이제 해킹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낸스는 적은 비율의 코인만 핫 월렛에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스토리지에 콜드 월렛에 저장된다는 거죠.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거래소, 빗썸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덱스라고 하는 데가 있죠. 분산 저장되는 블록체인형 분산 저장 거래소,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지갑, 그래서 웹 지갑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지갑을 만드는 걸 갖다가 웹 지갑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 월렛 중에서 웹 브라우저로 만들고 웹 브라우저로 관리하는 거, 웹 지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인포라고 하는데, 블록체인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제 웹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연결됐다는 거는 해킹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웹 지갑 만들 때는 OTP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추가 보안 작업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지갑을 사용할 때는 키를 다중 서명 할 수 있도록 해주고, EAF 이제 그 원타임 패스워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패스워드를 많이 걸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원래 웹 지갑을 사용할 때는 보안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웹 지갑 만들 때는 정말로 3개월에 한 번씩 패스워드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지갑이라고 있어요. 데스크탑은 웹 브라우저가 아닌 실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스크탑에다가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내 PC에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 이제 이 데스크탑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데스크탑 앱을 깔게 되면 월렛.dash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만들어져요. 요 이제 월렛.dash는 개인키 정보도 갖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 지갑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원래점 대시라는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없어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실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확실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 지갑이든 데스크탑 지갑이든 이 개인 키를 분실했을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시드 문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드 문구를 오프라인 상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여러 곳에, 예를 들어 집에다 놨다. 그럼 집이 불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집이 불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드 같은 경우는 종이에 적어서 어디다 갖다 놓는다? 차에도 하나 놓고, 집에도 하나 놓고, 그리고 회사에도 하나 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데스크탑은 웹브라우저, 웹지갑보다는 안전할 수 있는데요. 멀웨어 같은데 여러 개 좀 취약합니다. 멀웨어. 그래서 이 멀웨어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는 그 브라우저에서 다 보완을 해주는데 이 자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멀웨어가 감염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멀웨어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지갑. 돈을 써야 되는데 데스크탑에 있으면 돈을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모바일 지갑은 데스크탑 지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지갑이죠. 거래 편리성을 굉장히 주장해서 이제 QR코드로 화폐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실제 모바일 지갑이 우리 그 거래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바일 지갑은 악성 앱이나 멀웨어 같은데 이제 감염이 취약하니까 그 반드시 스마트폰 분실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마트폰에 돈을 넣어놨어. 스마트폰이 분실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돈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라든가 시드 문구 있죠. 시드 문구를 반드시 백업을 해줘야지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그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시드 문구 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켰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문구 잘 백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안전한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은요, USB 같이 생긴 겁니다. USB 같이 생긴 건데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은행에서는 내 금고보다 은행 계좌가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거래소에다가 자기가 암호화폐를 보관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네,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제일 취약합니다. 아시겠어요? 거래소 가끔 해킹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래소가 왜 가장 취약해요? 거래소는 많은 해커들이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 PC는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걔가. 그렇겠죠? 내 PC에 돈이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 PC를 해킹하러 안 오겠죠.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기 돈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까 계속 해킹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내 PC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전한 게 웹지갑, 그 다음에 안전한 게 데스크탑 지갑, 그 다음에 안전한 게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하드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는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고 물리적인 전자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장치 안에서 USB 같은 장치 있어요. 장치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월렛은 말씀드린 것처럼 콜드 월렛의 일종으로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볼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월렛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낼 때 인터넷이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냥 USB 같은 걸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하드웨어 월렛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펌웨어를 지원을 안 해. 그러면은 그 안에 글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쓸 때는 바이낸스에서 덱스라고 하는 분산형 이쪽에서 사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장기로 보관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거기 이제 핀 번호 같은 거 반드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갑을 잊어먹었을 때 USB 갖고 있다 잊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죠. 그럴 때 찾을 수 있도록 시드 문구 있죠. 복구 문구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그 니모닉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서 이 하드웨어 월렛이 분실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